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 5월 23일 6시 36분이고요 14.1도. 상당히 날씨가 쾌적합니다. 저 앞에 보면 한달나무 기가 막히네. 저게 박달나무더라, 박달나무.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서울에 있는 반려병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반려식물병원.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 서울에 있는 내곡동 헌인릉 1길 참고하시고, 나도 한번 비용이라든가 그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 한번 꼭 좀 가볼 생각입니다. 반려식물 10년 전부터 10수년 전부터 나왔던 단어이긴 하지만 아주 뭐 훌륭한 단어인 것 같고. 와, 오늘 날씨 끝내주네. 어제 황사가 좀 있었는데 황사가 그친 것 같은데 기가 막히네. 노동 그죠? 옛날에 그 진나라 시대 때 그죠? 춘추 시대든 전국 시대이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이든 그 즈음에 일반 평민들,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였을까요? 노동에 대한 개념, 일단 그 왕권이 확립이 됐다라는 거는 그죠? 서열이 명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각 계층별로 통치하고 종교를 관장하고 외적의 침입에 군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튼튼한 그 울타리가 돼주는 집단이 있을 거고, 또 그 집단들을 먹여 살려야만 되는 축산, 농업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그죠? 법률가 등의 전문가들일 거고, 조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불가피하게 확장 일로에 있던 국가가 타 지역에 있는 지역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 A라는 국가가 진나라가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 등을 침공했는데 그들을 흡수하고, 그죠? 타 왕국에 있는 다이나스티 왕조들을, 우호적인 왕조는 흡수하고 그렇지 못한 왕조들은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 흡수를 했을 것 같아. 그죠? 거기서 점점 어떤 타민족에 대한 배척이 일어났을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수로 공사라든가 목조 건축이라든가 석조 건축이라든가 이런 지배계층, 그리고 종교적인 시설을 지어야 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고, 일반 자국민들이 수입이 됐을 거고,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차별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노동에 대한 휴무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려졌던 피라미드가 노예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공사는 건축, 토목 관련된
공사는 월급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어, 그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축물. 이들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휴일이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좀 가졌는데, 어떤 휴식이라는 휴식이라는 말은 휴무라는 쉴 휴자 있잖아. 쉴 휴자. 이렇게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 그죠? 사람이 뭐래, 나무 먹자. 이건 뭐냐면은 그 어떤 일이 끝나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공간적이면서도 시간적인 개념이 쉬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쉬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창의 문이나 창덕궁이나 이런 문들을 우리 조선시대 때 부역을 온 백성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부분은 제 마인드예요. 어떤 뭐 문헌을 통해서 검증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진나라 시대 정도에 나온 사이간자가 어떻게 보면은 쉬다라는 의미의 원론적인 시간적인 의미라는 거 잠깐 생각이 나는데,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일제의 어떤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야리끼리라고 그래갖고, 어떤 특정 일을 부여받은 자가, 응?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는 자가 현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끝나게 되면, 그 일이 다 끝나면 그 일이 끝나는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 일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4시가 될 수 있고 3시가 될 수 있고 뭐 10시가 될 수 있고 11시가 될 수도 있죠. 야리끼리. 그런 개념으로 노동이라는 게 고대에는 아마도 야리끼리 개념으로 해서 딱 쉬다가, 그때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데에서 이렇게 딱 기대어 있었을 것 같아요. 쉴 휴자 잘 많이 봐보세요. 쉴 휴자. 나무에 인간이 기대어 있는 모습. 그죠? 노동,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바마가 우리 미국 시민이겠지만, 글로벌한 우리 성인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일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다큐로 그린 내용들이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 노동. 과거에도 어떤 영화를 보니까 가장 심각한 고문이, 미래 시대에 도래할 때 가장 심각한 형벌이 뭐일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형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 거야. 주위에.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다 막아놓는 거야. 주위를.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정도만 할 수 있고, 자기가 먹은 것도 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제공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잔인한 고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미래에는 어떤 인간의 뇌에 있는 세포를, 뇌에 잠재된
사람의 자아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이 잠식되어 있는 그 세포를 빼내서 그거를 어떤 특정 조그만 기계에 삽입한 이후에 그걸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신문을 하더라고.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데 어떤 미러라는 어떤 시리즈물인데 영국 UK 쪽에서 방송된 내용이 시즌 5까지 나왔더라고. 대단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미래를 추측하고 예측하고 철학적인 그리고 성적인 인간에 관한 예술 그런 부분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고문이 그 뇌에서 깨는 그 자기가 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특정 세포를 발견을 한 거겠지 미래에. 그 활성화된 부분을 빼내서 어떤 포탈 조그만 어떤 기계에다 놓고 신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인데 맨 처음엔 한 3일 정도 줘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호적인 답변이라든가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바로 그 세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세포에다가 인위적으로 3일, 뭐 7일, 뭐 6개월씩을 이렇게 시간을 줘요. 그럼 그 뇌에 있는 세포는 그게 자기가 실제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하얀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자는 불과 뭐 1분 몇 초도 안 걸리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거지. 옵저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1분이 가고 있다고 1분 내로 가고 있다지만 그 가상세계에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뭐 어떤 신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벌로서 받게 되는 문호동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나중에 한 6개월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원시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무언가를 시켜달라고 나오는 첫마디가 제발 저에게 어떤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어떤 단순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그와 동시에 그가 이제 또 특정 일을 맡게 된 아주 단순한 일들 맡으면서 아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와 같이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 영장류의 인간의 끼치는 영향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과거에 아무 일도 뭐 안 하고 있었을 때 있는 잠깐 동안에 답 마시고 이후에는 상당히 진짜 막 괴롭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과도한 노동이 있었을 때 인간이 가해지는 어떤 참혹함은 또 틀립니다. 과도한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자에 말씀드렸던 고대 그 왕권 국가에서 문호동으로 제공되어져야만 했던 가혹한 토목공사들 있잖아요. 막 수로공사, 막 수나라 때 막 남북을 잇는 양쯔강과 그죠? 남북을 잇는 강을 막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었다고 하잖아요. 50만 명이 가고 땅 파는 거야. 땅 파가지고 계속 뭐 강과 강을 잇는 거지. 프로젝트 토목 프로젝트, 수에즈 운하라든가 각종 운하들. 이때 벌어지는 그 노동에 대한 사각지대,
또 인권 사각지대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과 미군의 권장으로 주 6일 노동을 주 6일 노동이라는 내용을 일단은 기표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주 6일 뭐 66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48시간 50시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 6일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라는 얘기지. 1953년도에 일단 그렇게 써놓기는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도 너무 가혹하지만, 그걸 그 당시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것도 지금 젊은 친구들 그냥 후딱 지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쉬었나?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정해진 게 없었으니까. 일요일도 월화수목금토토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토토 금수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계속 노동이 이루어졌대요. 1953년도에 현지인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엔 참전국들의 권고도 있었을 거고, 일본도 아마 그게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명목상의 노동기준법을 만드는데 그 기준법이 일부 특정 계층에만 적용이 되고,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명백하게 써있긴 써있었는데 일요일날조차도 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찰나에 전태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선배들이겠죠. 전태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뭐 생활이 일반 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활이 밥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가, 젊은 친구였죠. 의협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답답한 창문도 없는 곳에서 산업 일꾼으로서 말이야, 가발이라든가 이런 의류라든가 이런 거를 막 단순 노동하는, 우리 만드는 게 단순 노동은 아니지, 우리 얘기하면 지금에 와서야. 그런 일들을 하는 곳에서 청계천인가요? 일을 하는 여공들하고 같이 있었나봐. 자신도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여린 16세, 15세 이런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지병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픽픽 쓰러져 나간다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태일이 한 거죠. 그런 일들은 이제 사회 전반에 이제 막 불만들이 잠재해 있는 거지. 68년도에서 시작해서 72년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 이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피 같은 달러들이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이런 경기가 풀리잖아요. 독일이라든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 들어온 차관 등을, 그리고
걸프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걸프 석유회사 차관들이 풍부하게 풀렸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당시에 이런 돈이 권력자의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골고루 개발을 했다는 거는 당시 통치자들의 통치 이념과 거기에 부합되는 아주 다른 나라하고는 틀린 당시에 높은 도덕성의 정치가들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게 연장이 돼갖고 대한민국이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혹자들은 그런 부분이 동시에 병행했다가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 큰 방향이 아니라 그 속도가 늦었을 것이다. 인권만 강조하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72, 3, 4년 정도에 폭발을 한 거지. 아니 보니까 업주한테 가갖고 이런저런 일로 사람이 쓰러져 폐병이 걸린 것 같다. 병원을 보내고 좀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자기가 노동법을 좀 공부해보고 확인을 해보니 일요일날 쉬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평일날 토요일까지 10시, 11시, 12시까지 12시간 이상 16시간 막 근무할 때도 있고 납기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하던 베트남이 하던 일을 그때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했던 거야. 이것들 보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책을 구해서 보아하니 노동법에는 1953년 이후에 일요일은 쉬게 되어 있지 않냐고 막 이제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귀샤대기를 날리면서 이 새끼 말이야, 운동무 새끼가 여공들 비워갖고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학비라도 벌어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고 국가를 발전하는 이런 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큰 방향에서는 맞을 수 있지, 국가적인 방향. 하지만 거기에서 소외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노동 환경이 된 거잖아요. YH 여공 사건이라든가 79년도 그죠? 김영삼 대통령 똥불이잖아. 70년대는 아주 그냥 정말 유신 정권하에 국민들이 7%, 8%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거기에 종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 그죠? 그리고 급속히 경제 발전에 따라서 들어오는 높은 교육 수준을 통한 그 타 선진국가의 노동 환경에 대한 비교 등이 이제 임계점에 올라온 거잖아요. 임계점에 올라와서 폭발을 한 게 전태일이란 말이에요. 그는 분신을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신을 해서 자신의 몸이 전신 화상을 입으면서 죽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몸이 허기져가지고 힘들다. 자신이 지금 몸이 타 죽는데 유언 아닌 유언으로 배가 고프다고 죽었대요. 밥도 안 먹고 데모를 한 거지. 밥도 안 먹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귀했었나 봐. 배가 고프다 그리고 그거 한참 노동운동을 할 때 말이죠, 주위 사람들한테 그랬대.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냐. 또 엄마도 그러고 누나도 그러고 야
미친놈아 그러는데 이유는 간단해. 이거 하면 일요일은 쉴 수 있어요, 엄마. 이거 하면 일요일은 쉴 수 있어요, 누구누구씨. 이거 하면 쉴 수 있어요, 누구누구님. 딱 그런 거야. 일요일은 쉴 수 있어요 라고. 자,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 대한민국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일요일 뿐만이 아니라 거의 70% 80% 이상이 토요일도 쉬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말이죠, 목요일에 대한 완화, 근무 완화라고 해야 되나? 월화 수 목 오전 뭐 이런 식의 실험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챗GPT라든가 바드라든가 이런 인공지능들은 빠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 노동을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외되는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기계한테 뺏긴다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번영이 시작되는 거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가 도입이 되고 나서 현대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냉장고의 도입이 우리 인류의 음식 문화와 생활 문화에 많은 변화를 주잖아요. 세탁기가 가짐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노동의 거의 20% 이상을 상쇄시켜주고, 노동 뭐 주 66시간이다, 주 48시간이다, 주 44시간이다. 혹자들은 대한민국은 이 정부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OECD 국가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간은 항상 최하위예요. 높은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 위치 바로 멕시코. 사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10위권 이상의 높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작은 규모의 나라에서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국가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이기심을 공공의 이익으로 좀 환원시켜서 좀 더 노력해서 일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맞죠. 근데 과연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2023년에 그게 적용이 되느냐. 정치적으로도 사측이 윤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노동시간에 대한 홀드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 윤정부는 설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인 20대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잖아.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말이 뭐 어마무시한데 정치공학적으로 맞는 정책이냐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노동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합리화가 되고 있고 높은 능률을 만들어야 될 이때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람을 이렇게 좀 눈앞에서 와서 일을 하는 걸 봐야지만 이게 좀 마음이 놓이나 봐, 사주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주들의 나이들을 한번
한번 봐봐요. 그렇습니다. 일요일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일전에도 그 전태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분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이후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그 액티비티한 노동운동의 어떤 노동자들에게 격발을 시켰잖아. 트리거를 시킨 그 행동 자신을 화형시키는, 스스로 화형시킴으로써 배가 고팠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노동을 하면서. 자, 모두들 아침밥 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혹한 일에 대한 시스템이 단순히 아름답게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고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노동에 대해서 그 엄숙함을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